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정말 황당한 소식들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조민씨의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서 조민씨 측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불복 소송에 나섰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죠.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고 전부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생기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방금 전 조국 전 장관의 글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그런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고요. 조민 씨는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이제 만족하냐고요.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을 통해 대통령이 된 셈 아닙니까? 아무리 권력을 차지하고 싶더라도, 아무리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죠. 애초에 윤석열 씨는 사모펀드 건으로 조국은 안 된다고 언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못 잡아넣으니까 갑자기 자식의 인턴 체험활동을 문제 삼아서 대대적으로 여론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결국엔 구속까지 시키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 언론, 국회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앞으로 검증해달라.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과 그 가족들 그리고 다른 고위공직자 후보들한테도 똑같이 법치가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에 틀린 말 하나 없다 생각하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조민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불법 유출됐습니다. 당시 주광덕 씨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 경찰은 유출자를 찾지 못했다고 수사를 중단했죠. 그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의 해명이 나와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셜록 취지에 따르면 교육부는 800여 건에 달하는 교수의 미성년자 자녀 공저자 논문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런데 후속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당시 고등학생 저자 4명은 서울대 교수 부모의 SCI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의대나 의전원에 진학해서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건 불공정 아닙니까? 저는 이걸 덮어주는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아무튼 많은 시민들도 맞는 말이다. 이제부터 모든 공직자 후보의 기준은 조국이다. 자녀들까지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그래야 공정이고 상식이고 정의 아니냐. 조국만큼만 김건희 털자. 이게 대선 불복 아니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당당히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네거티브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하게 포지티브 운운하는 사람들, 본인 가족이 지금 저런 수모를 당해도 똑같은 소리 할 겁니까? 애초에 최성애의 입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최성애라는 사람이 4억 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죠. 검찰, 언론 부끄러움 안 느낍니까? 반성과 성찰 안 합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청문 대상자와 모든 고위공직자, 자녀 표창장, 인턴, 봉사활동 앞으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공정상식정의잖아요. 게다가 어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 구형 소식도 전해졌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댓글로 링크를 첨부해둘 예정이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어떤 내용인가 말씀을 드리면, 사과를 했는데 그런 오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입장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씨가 법정 안팎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을 계속 심하게 비난해왔는데, 왜 그가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이해하지만 형사법정에 세운 검찰의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 라이놀드 니부어라는 20세기 미국 신학자의 말을 빌어 검찰의 입장을 추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행동에 납득하기 어렵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유시민 전 이사장은 잠재적 피해자 또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이었는데, 만약 이철 씨가 이동재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했다면 거기서 유시민의 인생은 끝났을 거다. 여기서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언론에서는 유시민의 이름은 대문짝만하게 여기저기 계속 보도하면서 한동훈은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하니까 모 검사장이라면서 검은색 실루엣으로 덮어줬죠. 심지어 한동훈은 이동재의 계획을 듣고 말리지도 않았고 묵인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말까지 했는데, 이런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 유시민 전 이사장은 당시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동훈의 핸드폰은 아직 열지도 않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대략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이 뻔하게 나왔는데 유시민 전 이사장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많은 시민들도 유시민 전 이사장의 말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윤석열 정권 잡으면 예상했던 그대로 돌아간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구나.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런 짓을 했던 한동훈 씨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지금 행세하면서 유시민, 김어준, 추미애, 최강욱 등 보복을 예고하고 있고요. 채널A 기자들도 오히려 저렇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런 상황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의 완수 흔들림 없이 하겠다.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야, 방금 전 단독으로 대검에서 검수완박 저지를 공식화했다. 힘을 보태달라 호속을 남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 구성원 모두 관심을 갖고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보내주시길 부탁한다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왕국을 꿈꾸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민주시민들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결집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아직 취임도 안 했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